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인천시 회장 김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통일공감 아카데미는 그 통일교육협의회 지원사업으로 매년 대학 교수님들 그리고 언론인, 셰터민 강사님들 각계각층의 통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 방안 등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에서 올해는 지난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서울과 인천을 비롯해서 전국 15개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카데미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함과 아울러서 통일의 주체인 국민의 통일 의지를 결집하고 확산시키는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비대면 온라인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됩니다. 유튜브 영상은 내일부터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과 북이 함께하는 통일공감 아카데미를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해 서울에서 평양까지 통일의 길을 열자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지난 2013년부터 매년 130여 개국이 참여하는 피스로드 프로젝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서 피스로드 프로젝트 행사를 담은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구상 마지막 분단국 한국. 남과 북이 차갑게 대치하고 있는 DMZ. 그곳에서 평화와 통일을 향한 꿈의 레이스가 펼쳐졌습니다. 가로막힌 철망을 허물고 막힘없이 달리는 그날을 염원했습니다. 마침내 온 세계가 나선 새로운 평화의 여정. 세계인들의 꿈처럼 이제 평화의 봄이 한반도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국가 간, 민족 간, 종교 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빈곤과 기아, 재난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풀지 못할 갈등도 분쟁도 없습니다. 단절되었던 길을 잇고 막혔던 벽을 허물면 화합과 공동 번영의 길이 열립니다. 그렇게 서로 만나 갈등을 극복하고 소통과 연결로 세계 평화를 여는 전지구적 꿈의 레이스 피스로드. 피스로드 세계 대장정은 각 나라별 국가 지도자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이 앞장서고 각국 국회나 공공기관 청사에서 출발식이 거행되는 등 세계 시민사회에서 평화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각 나라 주요 도시별로 피스로드의 날이 정해지고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모여 페달을 밟으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30개국, 서로 다른 언어와 피부색,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피스로드로 종주를 거듭하며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피스로드는 1981년 제10차 국제과학통일회의에서 문선명 한학자 총재 제안으로 시작된 국제평화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에서 출발했습니다. 평화고속도로의 비전은 각국을 길로 연결해 하나님 아래 인류를 한 가족으로 묶어 평화로운 지구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 그 숭고한 뜻을 이어받은 평화와 희망 만들기 피스로드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2013년에 시작돼 세계가 함께 호흡하며 함께 달려온 9년. 수많은 세계 시민이 참가하는 평화 행진은 해를 거듭하면서 그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민들의 가슴을 달구며 전지구적 평화 축제로 승화돼 새 희망의 홀씨를 퍼뜨려가고 있습니다.
71년 전 한국전쟁 때 세계 16개국 청년들이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의 정신을 기리며 2021 피스로드 한반도 종주가 시작됐습니다. 종주단이 주요 광역도시를 거쳐 임진각으로 향합니다. 지금 달리는 이 길이 평양까지 이어지기를 꿈꾸며 내달립니다. 희망을 안고 통일로 가자. 무더위도 높은 언덕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세계 지도자들과 시민들의 땀방울이 모아진 피스로드 2021 한반도 통일 대장정. 오직 세계 평화와 한반도 통일의 한 뜻을 담았습니다. 힘껏 페달을 밟는 만큼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온 인류가 평화로운 한 가족이 되는 원대한 꿈. 그 꿈이 실현되는 날까지 더 많은 세계인들이 피스로드의 주인공이 되어 희망 대장정에 함께할 것입니다. 신통일 한국, 신통일 세계의 꿈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피스로드는 중단 없이 달릴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중앙회장 송광석입니다. 올해는 문선명 한학자 총재 양이분께서 평양을 방문하시고 김일성 주석과 단독회담을 가지신 지로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총재 양이분은 만수대 의사당에서 북한의 지도자들에게 주체 사상으로는 통일할 수 없다. 아주 이런 강한 메시지를 주시고 또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도 핵무기를 만들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국제적인 핵사찰을 받으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그러한 행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선명 총재,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한반도가 전쟁이 아닌 방법으로 통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평화 자동차, 또 금강산 관광, 또 보통강 호텔과 같은 경제협력 사업을 또 전개하시고 그 외에도 남북한 대학생들의 만남, 리트렌제스의 평양 공연, 또 평양의 학생 소년예술단의 서울 공연, 이 외에도 많은 남북 교류를 촉진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수고하셨던 총재 양이분의 그러한 업적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올해 2021년도 통일공감 아카데미를 전국 16개 시도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총재 양이분의 통일운동의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남북 통일을 촉진하는 그러한 동력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행사를 잘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영사 순서입니다. 환영사는 진인성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인천시 연합회장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잠깐 우리 회장님을 소개하자면 진인성 연합회장님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인천교구장으로서 봉직하고 계십니다. 표종 다문화 봉사단장과 천주평화연합, 평화대사협의회, 산수원애국회, 싱크탱크 2022 등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인천시 연합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인천시는 물론 부천시와 김포시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을 보고 계시는 진성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한반도 평화와 남북 통일의 통일 기반 조성과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인천 광역시 남가북이 함께하는 통일 공감 아카데미 개최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귀한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또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김성교 인천시 회장님, 또 배상용 지부장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평화대사 네
기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잘 오셨음을 환영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전 서울교육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시고 현 세계평화 학술인 연합 한국 회장이신 김무성 박사님과 부천 한마음 회장이신 최복화 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은 머지않아 도래한 남북통일 시대를 준비하기에 전 국민의 통일 의지와 생각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큰 뜻을 담고자 매년 이와 같은 세미나를 개최해 왔습니다. 이번 통일공감 아카데미의 특징은 각 시도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지역 정신과 통일 이슈들을 통일한국의 새로운 동력으로 승화시켜서 전 국민의 평화 담론을 형성하고 국민적 통일 의지를 모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러는 가운데서 저희 인천은 1960년 6.25 때 북한 인민군의 기습 남침으로 공산 적하의 풍전 등화 같던 이 대한민국을 유엔 16개국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한국 전쟁의 전세를 일거에 역전시키고 수도 서울의 탈환과 함께 정말 대한민국을 구한 신의 한 수로서의 애국의 도시요 구국의 이런 땅입니다. 또한 서울의 관문이자 한반도와 서해안 그리고 동북아시아 5대양 6대주의 하늘길 땅길 바닷길을 잇는 국제 관문이면서 이제 첨단 산업을 인천에 유치시키는 데도 큰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공항과 국제항과 함께 있는 국제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 최접경 지역으로서 전국 그리고 인천은 특성이 각지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새로운 도시가 인천이 가지고 있는 지역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많은 이가 모여서 이를 잘 묶을 수 있는 새로운 그런 미래지향적인 비전이 있게 되게 되면은 이 인천은 그런 새로운 이상과 꿈을 펼치면서 인천 광역시가 갖고 있는 이런 다양성과 역동성이 큰 시너지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 문선명 한학자 총장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 즉 화합과 통일 그리고 공생, 공영, 공의의 한반도의 전체를 그리고 세계와 함께 묶을 수 있는 저는 그래서 신인천 특별시라고 하는 그런 평화와 번영의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인천시 평화대사 지도자 여러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정말 시대적인 소명입니다. 한반도 평화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통해서 전쟁이 아닌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가고 평화를 통해서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과 공존의 기림을 우리 모두는 주재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통일공감 아카데미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또는 또 오늘 우리 저명한 우리 김호성 박사님의 귀한 주제 강연이 충분히 우리의 의지를 함께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아카데미에 참석해 주신 우리 평화대사 여러분들 정말 반갑고 환영하면서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한영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공감 아카데미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의지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환영사를 해주신 진성 연합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의 순서입니다. 축사는 평화대사협의회 인천시 미초이부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혜자 회장님은
자유촌농맹의 인천시 여성의 부회장과 미추홀구 여성회장, 미추홀구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미추홀구 평화대사 여성회장을 맡으면서 지역사회에서 우먼 파워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대사 협의회 인천 미추홀구 회장 박세자입니다. 남과 북이 함께하는 통일공감 아카데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색 단풍이 깊게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에 개최되는 이번 아카데미가 남한과 북한의 평화의 디딤돌이 되어서 한반도 평화가 아름답게 무르익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카데미를 준비하신 진인선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인천시 연합회장님, 김성교 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제 강연을 해주실 김호성 전 서울교육대학교 총장님과 최복화 부천 한마음회장님께도 감사드리고 행사장을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광복 76주년이면서 남북 분단 76주년이기도 합니다. 통일은 우리의 수건이자 과제이지만 미중 갈등, 미북 줄다리기 등 우리를 둘러싼 외교 정세는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체제 유지와 생존을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서 발전적인 남북 교류와 국민적 통일 공감대를 만들어 가고자 남과 북이 함께하는 통일 공감 아카데미가 인천 미추홀구에서 열리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더없이 기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통일을 향해 함께 힘을 모으고 통일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열망, 시민들의 지지 기반이 있어야 먼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시민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과 힘을 모으고 미래를 맞대어 지혜를 모아서 평화롭게 평화 통일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 통일은 멀기도 하지만 언제 어느 때 올지 예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남북통일국민운동국민연합이 개최한 아카데미는 매우 뜻깊은 행사라고 여깁니다. 아무쪼록 이번 통일공감 아카데미가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물꼬를 트는 남북한의 화해와 공동 번영을 이루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남북이 공동으로 번영하고 평화 통일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통일공감 아카데미가 남한과 북한의 평화의 디딤돌이 돼서 한반도 평화가 아름답게 무르익기를 소망한다고 축사를 해주신 박세자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주제 강연 시간입니다. 먼저 김호성 전 서울교대 총장님께서 한반도 과제의 실사구시적 접근, 우리 민족의 자주성 확립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는데요. 김 총장님은 정치학 박사로서 한국국민윤리학회장,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장, 서울교대 총장님을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서울교대 명예총장과 명예교수, 중국 천진사법대학 백자교수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 총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금년이 사실은 한중 수교 29주년, 내년이 30주년입니다. 한중 수교한 게. 그런데 한중 수교 되기 전부터
대만 생활을 하고 중국 생활을 하고 또 중국 북경대학 초청으로 북경대학에 가서 또 교수 생활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한중수교 20주년 행사를 제가 좀 크게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경에 현대자동차가 우리 현대자동차가 북경에 있죠. 그쪽에 후원으로 해가지고 3박 4일 동안 한중 20주년 행사를 좀 크게 했습니다. 내년이 30주년이라 내년 30주년 행사를 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인천 하면은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도시예요. 여기 맨 끝에 나와있던 나같이 중국 천진사범대학 개설교수하고 천진이라는 데가요. 바로 북경의 관문이 천진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3대 도시 하면은 북경은 수도로서 상해는 경제 도시로서 천진은 정치와 경제를 다 어우르고 있는 북경의 바로 관문이에요. 바로 우리 인천은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관문이 인천입니다. 아까 우리 진 회장님께서 이 인천 특별시를 이렇게 발돋움 하는 말씀, 그 말이 타당한 말씀이에요. 중국의 천진 상해는 측화시입니다. 인구 집중이 많이 생겨서 저 안쪽으로 문경, 우리 임시정부가 마지막에 있었던 문경이 측화시로 승격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천진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꼭 인천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의 북경의 수도 북경의 관문인 천진에 해당되는 것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관문이 바로 인천이다. 그 중에서도 바로 대표적인 게 배고프다는 얘기를 꼭 합니다. 근데 여기 와서 미초를 왜 이야기를 제가 꺼내냐면요. 제가 이 한중수교 20주년 행사를 할 때 전국 학생 유치원부터 대학생까지 중국어 말하기 대회,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미추홀 일부가 있죠. 미추홀 일부에서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벌써 10년 전이니까 그때 교장선생님이 여자 교장선생님이었는데 특별상으로 한 5, 60만 원에 해당되는 정수기를 제가 기증을 했었습니다. 학교에다 놓고 사용하시라고. 혹시 미추홀고 고등학교 나이에서 의고 관련된 분이 계시면 지금도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이 정수기라 학생들을 위해서 했고, 또 여기에 여고 학생들이 또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했고 해서 45, 6명 제가 데리고 중국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중국 생활, 대만 생활을 좀 일찍부터 했기 때문에 좀 익숙한 것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2달 동안 못 가니까 좀 답답하고 그냥 그 대신 줌으로 이렇게 강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 30주년 행사도 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좀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이 처음으로 중국에 발견되기 시작했잖아요. 인천에서 위로로 들어가는 소위 윗동 이 배가 인천을 통해서 위로로 중국이 전부터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 배를 타고 그 당시 처음에 다닐 때는 보통 4-5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아마 12-13시간이면 아마 갈 거예요. 배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래서 그때 이 흥미를 가져가지고 사실은 비행기보다 배를 더 좋아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연안부두에 와서 배를 타고 위로 들어가서 내가 보통 우리 학생들 방학 때마다 20-30명씩 데리고 위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또 우리 워낙 가까운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29년 전에 수교를 할 때 그 당시 중국의 주석이었던 양상곤 주석이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수교할 때 그저께 서거를 했습니다만 노태우란다. 대통령님이요. 이 양반이 한중 수교를 맺으신 분이에요. 한중 수교를 맺으셔가지고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다리를 놓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강의할 때가 꼭 그 얘기를 먼저 해요. 그래서 인천에서 이렇게 배 타고 다녀서 그쪽. 그때 이 중국의 주석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정말 옛날부터 문화, 교류, 이게 가장 친밀했던 것이다. 그래서 아침에 닭이 울으면은 중국에서 울면은 한국에서 들리고, 한국에서 울면은 중국에 들리고, 저녁에 개가 짖으면은 개소리가 또 이렇게 들리고 하던 정말 친한 나라다. 이래가지고 지금부터 잘 해나가자.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국제 정세로 우리가 수교를 못했지만 수교상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전 신문에 막 크게 나서 그 신문에 났던 거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서 가끔 그 원문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발전하느냐 안 하느냐는 저는 항상 인천이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늘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여기 인천, 경기도, 인천광역시, 이런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도 사실은, 북경이 수도지만 관문인 천진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이 배가 인천에서 천진까지도 배가 다닙니다. 그리고 그 배를 직접 타고도 제가 가봤어요. 아주 좋은 지역인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뵈니까 정말 제 마음이 굉장히 기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커버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할 제목은 이렇게 붙여봤어요. 한반도 과제의 실사구시적 접근. 입으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교류 협력이 이루어진다. 그래야만 된다. 라는 것 때문에 실사구시한 말을 썼고요. 그리고는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해야만 되겠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평화가 온다. 이런 생각에서 어떻게? 예. 그래서 대충 이렇게 목차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환경은 어떤가, 남북관계는 어떤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북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선구자분이 바로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고, 그래서 세 번째, 인류 평화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결론 삼아서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독립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협력이 강화되어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해봤습니다. 한반도 환경은 우리 선생님들이 바로 인천에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아시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지구촌은 냉전 체제를 지나 근대적인 새로운 지구촌화의 질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한반도는 세계 유일한 이데올로기의 섬입니다. 이런 섬이 없어요. 지구상에 유일하게. 참 지금 불행한 이런 사태입니다. 한반도 자체가 이데올로기의 섬에 갇혀서 이것을 지금 못 벗어나고 있어 참 불행합니다. 더군다나 주변 사방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4개국의 한반도가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여기다가 미국과 일본은 호주, 인도를 연결하는 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드 하는 게 바로 저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는 계속 동맹, 너는 우리하고 동맹이지 않냐. 이걸, 우리랑 함께 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동맹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고 있죠. 미국과 우리는 동맹국가다. 근데 저는 저는 뭐 국제정치학을 공부하고 중국 관계를 공부하고 물론 미중 관계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동맹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써서는 안 될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맹은 강대국들이 하는 얘기지 너하고 나하고 동맹이니까 너는 내 말 잘 들어.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게 사실은 동맹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4강에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미국에서 동맹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또 그렇게 따라가야 되고 뭐 이럴 수밖에 없는 억울한 처지죠. 거기다가 중국은 1대1로 중국이 옛날에 실크로드라는 거 아시죠? 실크로드는 동양과 서양을 연결해주던 길이 실크로드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 광주, 서안 이렇게 출발을 해서 그 당시 실크로드는 해상무역이었었어요. 쭉 중국 저쪽에 우르무치로 해서 천산남북로를 넘어서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유럽하고 통하던 게 그 실크로드. 한번 언제 아마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실크로드를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뭐 인천공항에서 좀 쉽게 가려면은 배를 타고 서안에 들어가서 서안까지 배란다 비행기가 가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면은 저 위에 중국 서북쪽 우르무치를 건너서 가게 되면은 천산 남북로가 나와요. 그 천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도 천지가 있습니다. 중국에 천지가 두 군데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백두산에 천지가 있고 이쪽 서북 쪽에 그리고 이쪽 동북에 백두산에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장백산이라고 하죠. 백두산에 천지가 있고 아마 뭐 몇 차례씩 다녀오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저 위에 서북 쪽으로 올라가서 사막 이렇게 거쳐서 바로 유로라고 통하던 거기에 천산이 있어요. 그 천산 남북로, 남쪽 북로. 그 천산에 가도 역시 천지가 있습니다. 그 천지는 그냥 올라가서 거기서 뭐 물장구도 치고 배도 타고 자유스럽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백두산 천지는 그게 조금 어렵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은 시진핑 체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1대1로 육로와 해로를 통해서 두 군데를 다 통해서 세계를 하나로 묶겠다. 이게 1대1로 중국의 1대1로 정책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신동방정책. 러시아는 뭐 잘 아시다시피 홍콩 어뢰부터 있는 나라인데 이쪽 유일하게 브라디보스톡으로 해서 이쪽만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거든요.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동쪽, 맨 끝에 동쪽으로 와야 만약 이 항구를 만들어도 얼지가 않아요. 그래서 군함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푸틴이 쓰고 있는 정책이 신동방 정책입니다. 3년 전에 그쪽에서 세미나할 때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그거를 다녀오셨죠. 방금 우리 주변 4국 세계 최강의 국가들, 최강이라면 이건 정치 경제를 다 포함하고 군사력이 제일 강한 나라들입니다. 네. 군사력 세계 1위는 미국이죠. 그러면 2위가 어디겠어요? 일본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미국의 도움으로. 그 다음에 경제 세계 1, 2위가 어디입니까? 아직도 경제 1위는 미국이죠. 경제 2위는 일본을 한 10여 년 전에 제낀 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G2 국가예요. 그게 바로 중국이죠. 러시아는 거기에 못지않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넓은 세계 제일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러한 정치, 경제, 군사 뭐 이런 면에서 최고로 강한 세계의 4개국이 우리가
쌓여져 있습니다. 한국은 그렇고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 판문점선언 18년 2월 27일 평화, 번영,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만나서 판문점 선언을 했죠. 평화, 번영을 위한 통일. 뭐 아주 세밀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이게 자랑스러워서 중국에서 이걸 중국어로 전부 번역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몇 차례 또 발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멋있게 만들어진 건데 불행하게도 하나, 둘, 셋, 네 번째 끝나고 3년 만에 파타에 나버렸어요. 북한은 핵실험 중단을 했습니다만 한미 군사 합동 훈련은 지속되고 있고 이게 함께 중단하자라고 하는 게 북한의 우리 핵실험 안 할 테니까 그리고 미사일 발사 안 할 테니까 한미 군사 합동 훈련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서로 지금 팽팽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이후에 핵실험은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한미 군사 합동 훈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미의 주도적 역할이 아닌 중재자 역할만 하다가 3년 만에 파탄이 나버렸어요.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저는 지금도 그 생각입니다. 했어야 되는데 미국 눈치 보다 보니까 주도적 역할을 못하고 중재자 역할만 하다가 완전히 파탄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남북 대화가 완전 중단돼 버렸고 개성연락사무소가 폭파돼 버렸고 남북 모든 통신설이 단절됐습니다만 일부는 지금 재가동된 상태. 잘 아시는 사항들이시죠. 그 다음에 21년 2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바로 21년 9월 22일이니까 얼마 안 됐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에 참석해가지고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지금은 휴전 상태예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잠깐 쉬는 거지. 잠깐 화장실 간 거지.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러나 종전선언을 하자 했습니다만 종전선언은 우리 휴전 협정을 한 나라는 사실은 미국, 중국, 북한 3개국입니다. 다른 나라가 낄 수가 없어요. 3개국이 야 우리 종전선 휴전 이거 그만하고 이제 전쟁을 완전히 전쟁 안 하는 걸로 끝내버리자. 이게 종전선언인데 이번에 특이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남한, 북한, 미국, 중국 여기다 중국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어디도 대답이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하자 아무 대답 없습니다. 북한도 물론 아무 대답 없습니다. 중국도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한미일 대화 재개. 지금 한국과 미국과 일본은 계속 대화, 옛날에 하던 거니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아무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발사는 크고 작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종전선언을 하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유일하게 반응을 보이는 나라는 사실은 북한입니다.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닙니다. 흥미롭고 좋은 발상이다. 이게 북한의 반응이에요. 참 흥미롭다. 좋은 발상이다. 그러나 적대시 정책과 이중 기준을 처리하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적대 국가로 하고 있는 이 적대 정책 폐지하고 그 다음에 이중 기준 이중으로 겉으로는 하늘씩 하고 안에서는 딴 것하고 이렇게 이중적인 이걸 하지 말라. 정말 흥미롭고 좋은 발상인데 너는 계속 이중적인 일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것을 처리해라. 그리고 종전선언을 하자.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 없어요. 미국도 없고 중국도 없고 북한도 없으나 다만 북한의 반응은 유일한 게 흥미롭고 좋은 발상이다. 그러나 적대시 정책이나 이중 정책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 일본은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는 논의만 하지 아무 결론을 지금 못 내놓고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지금 뭐 일주일이 멀다 하고 미국, 일본에 그리고 여기 우리 대한민국에서 미국 대표, 일본 대표, 한국 대표들이 모여서 저 종전선언 위에 그리고 22회니까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동안에 벌써 지금 대여섯 번 이상 만났죠. 그런데 나온 결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문선명 한학사 총재, 김일성 주석의 민족사적 만남. 민족적 사명을 가지고 목숨 걸고 북한을 방문하신 분이 바로 문선명 한학사 총재입니다. 1930년도는 해요. 만찬에서 윤기복 위원장, 김다련 정무위원장, 부총리가 이렇게 참여한 자리에서 문선명 총재가 한 얘기입니다. 피는 눈물같이 납니다. 이거 직접 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도 문선명 총재 말입니다. 우리는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역사적 순환의 형제 자매들이다. 이제는 두 번 다시 위세에 의해서 우리 민족의 운명이 좌우되는 일이 없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동신문에 그게 그대로 북한에서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문선명 총재가 연희석상에서 한 이야기, 연희에서 한 문선명 총재의 연설문을 그대로 노동신문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문선명 총재가 이야기한 피는 물보다 진하다. 우리는 같은 피를 이어받은 역사적 순환의 형제 자매들이다. 이 대목 읽으면은 눈에서 눈물 안 나요?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납니다. 네. 우리는 두 번 같은 인생에 의해 우리 민족의 운명이 좌우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남북이 나눠진 게 우리가 나눴습니까? 강대국이었던 소련과 미국이 지네들이 나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는 미국이 주둔하고 북한에는 소련이 주둔하고 남북을 이렇게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거기에 아무런 우리는 대책이 없었어요. 그런 사이에 강대국에 의해서 남북이 나눠졌고 이제는 두 번 다시 위세에 우리 민족의 운명이 좌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라고 내놓으면 민족적 사명감으로 목숨 걸고 북한을 방문하던 그 당시 죽을지 살지 모르요. 언제입니까? 지금 30년 전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12월 6일 얼마나 추울 때입니까 이게. 더군다나 평양시 만일 김일성 주석 공간에서 만나게 됩니다. 문선명 총재와 김일성 주석이 참사랑으로 형제지에 의를 맺습니다. 우리 형제다. 네. 단독 특별회담을 해요. 특별회담의 내용이 바로 저겁니다. 이산가족 상목, 여기서부터 실시해라. 이산가족이 남북에 흩어져 있고 외국에도 흩어져 있는데 여기도 아마 계시리라고 봐요. 더 이상 돌아가시기 전에 이산가족 상봉 실시해라. 이게 문선명 총재와 김일성 주석이 만나가지고 실제했죠. 문서로 만들었어요. 그 핵 문제. 핵 우리는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지. 그리고 국제 핵사찰을 받아라. 그래서 북한에서부터 또 국제 핵사찰을 받게 됩니다. AIA, NPT에도 참여를 해요. 그래서 국제 핵사찰을 다 받게 되고 평화적 목적 외에는 핵 사용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해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의 대북 경제 투자를 환영하고 평화적 경제 사업이라면 우리 통일그룹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외국의 자본도 받아들여라. 다만 그것을 절대 전쟁 무기 사는 데 쓰지 말고 핵 개발하는 데 쓰지 말고
평화적 목적에 선다라면은 우리 통일 그룹에서 지원하겠다. 그래가지고 북한에 뭐가 생깁니까? 다른 것도 있지만 평화 자동차 공장이 생기잖아요. 평화 자동차, 여기 아까 보니까 평화 대사 분들 이렇게 많이 계시고, 아까 저 축사도 해주셨는데, 평화 자동차가 북한에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생산을 해요. 통일그룹 직접 들어가서. 네. 그리고 남북 정상이 만나서 통일 방식 및 협의를 해라. 정상이 만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돼? 이렇게 둘이 합의를 해요. 목숨 걸고 들어가서 이거 민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셔서 이걸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김일성, 김영삼 정상회담 하기로 했는데 김일성이 세상을 떠나버렸죠. 그때 김영삼 대통령도 그 말을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우리 만나기로 했는데 김일성 주석이 세상을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우리 김영삼 대통령도 180도 북한 정책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때 북한 지원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 중단시키고 정상회담이 안 됩니다. 그 뒤를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김정일이죠? 정상회담을 해도 그 길을 바로 만들어 놓으신 분이 노선명 총재고 한학자 총재예요. 그리고 그 뒤를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또 들어가잖아요. 또 들어가서 김정은 또 만나요. 그때 만들어 놓은 것이 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간 것은 6월 15일이어서 6.15 선언이라고 그래요. 남북 우리 하자. 저렇게 다 했지 않냐. 그래서 우리 이산가족도 이렇게 하고 핵도 우리 평화적으로만 하자. 무기를 이렇게 하지 말자. 경제 원조 우리가 이 내용 그대로 6.15 선언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크게 선언만 해놓고 말만 안 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들어가서 그게 14선언이에요. 이것은 아주 세밀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하자. 이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은 문선명 총재와 아까 이 전에 올라가면은 마찬 1991년 11월 3일 얼마나 출입됩니까? 윤기복 위원장하고 김다린 총리하고 만들어놓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10개 항, 20개 항이 있어요. 선언에서 그치지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한 것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가서 만든 14선언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하자고요. 현재는 경색된 남북 상황을 풀기 위한 시즌2에 시즌2로 오늘 붙였어요. 문선명, 김일성 회담이 필요하다. 두 분 다 돌아가셨죠? 그러나 이 정신을 이어가서 이러한 지금 이렇게 경색되어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즌2의 회담이 이런 종류의 회담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류 평화의 길을 신통이라는 정론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 1981년 11월 10일부터 하는 1년 한가족 한행제라는 프로하에 문선명 한학사 총재가 추진한 게 세계를 하나 평화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하나로 연결해서 서로 다닐 수 있도록 우선 이거부터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동방과 서양의 제국을 연결하는 평화 고속도로 이거 이제 영어로 하면 그래요. 인터내셔널 하이웨이를 건설하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이래서 세계 1위 생활권으로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해저선을 만들고
를 연결하고 이 프로젝트를 갖게 되면은 세계가 하나로 도로망으로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세계가. 그래 여기 지금 부산에 가면은 지금 뭐 곳곳에 써붙여놓고 대단합니다. 해저터널을 해야 된다. 지난번에 선거 때 저기 그 지방자치단체 부산시장, 서울시장 보궐선거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여야 대표들이 다 가가지고 해저터널 한다, 해야 된다. 가덕도 공항 한다, 뭐 한다 이렇게. 가덕도 공항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한일 해저터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별명이 나요. 아니 그러면 일본에서 건너와가지고 우리나라 다 먹어버릴 거다. 그럼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 안 되죠. 이래서 베링에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이 베링 해가 딱 가로막고 있거든요. 이게 해요. 해를 만든 프로젝트. 그래서 5년 12월에 천주 평화연합에 참석하고 194개국의 지부가 생기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232개의 시군구에 UPF 천주평화연합이 생기고 2019년 바로 작년 재작년이죠. 전 세계를 하나의 길로 만드는 피스로드 아까 나왔잖아요. 피스로드 자전거를 타고 또는 걸어서 이걸 하고 있는 게 아까 저 송광석 그 회장님이 나와서 인사한 거 있었죠. 이게 피스로드예요. 그렇게 어려웠던 남북이 꽉 왕래가 일치 안 되던 3년 전인가 이 피스로드 팀이 평양에서 자전거를 타고 행진을 합니다. 네. 저 북쪽에서 북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평양에 자전거를 타고 행진을 해요. 유일하게 그걸 북한에서도 오케이 했어요. 원래는 판문점으로 해서 한국으로 올려볼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건 안 되고 그냥 왔던 길로 이렇게 가라고 넘어왔다가 평양을 자전거를 타고 아까 그 사진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저 송광석 회장이 맨 앞에 자전거 타고 가고 북한에 여러 당 간부들 또 회원 간부들이 자전거를 타고 평양 거리를 피스로드 저는 이 피스로드에 사실은 제가 자문위원을 맡고 있어서 요 각종 회담에 제가 항상 참석을 합니다. UPF는 바로 천주평화연합, 평화예요. 공생,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공영, 더불어 참여하는 정치, 공의, 더불어 실천하는 윤리. 이게 바로 홍성명, 돌아가시고 한학자 총장님이 또 뒤를 이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남북이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내세운 게 공생, 경제, 정치에 있어서의 참여,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사회에서의 윤리, 공의의 통일 사상으로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것이 신통일 한국 건설을 지금 아주 강력하게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총주의하고 이론적으로 만드는 분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성대 교정포럼 이사장입니다. 여기서 와서 보니까도 진인성 같은 진씨인데요. 그래서 제가 잠깐 농담을 했었습니다. 네. 진씨들이 참 정직하고 그러니까 민족을 위해서 공헌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 진씨의 본향은 어디신 줄 아세요? 사실은 중국 광주에 가면요, 그 진씨가 지배하던 성이 어마어마한 이게 있습니다. 옛날 지적으로 다녀보면 잘 나오는 강동진. 강동진 씨. 예, 강동진 씨세. 이 진씨가 중국에 진나라가 3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시황, 우리말로는 진이라고 발음 안 하고 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중국을 차이나라고 하잖아요. 그때도 역시 진나라는 진나라인데 그건 친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 저 고려가 서구에서는 코리아라고 하듯이 고 진시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진시황은 진나라는 진나라인데 친이라고 발음해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그 나라가 있었고 또
또 진나라가 또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는 가까운 데는 여기서 바로 가면 산동성이죠. 저쪽 위에 가면 가운데 산이 있고 산시성이 있어요. 산 서쪽. 이쪽에도 진국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통일해가지고 아주 평화롭게 다스리는. 그 다음에 우리 요 진시가 있는 곳은 중국 광주에 가면은요, 어마어마한 이 원래 우리로 하면 뭐 해야 될까? 양반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입구에서 중국 전통 문화를 다 가지고 있는 쪽이 그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한국에 이렇게. 그래서 가끔 내가 그거 알고 있어요. 우리 저 진시 종친회에서 거기를 전례적으로 방문하고 그분들도 한국 하고 와서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통일 한국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신한국 통일을 하자. 여기는 시계가 없네. 이게 제가 몇 시까지 하는데요? 11시 5분입니다. 네, 몇 시까지 하는데요? 15분 정도 하시면 돼요. 아, 조금 남았습니까? 예, 예. 15분 하시면 돼요. 예. 이것은 신통일 항공을 이걸 건설해야만 그래야 남북 문제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세계까지도 평화스럽게 서로 교류하고 이거 보십시오. 전 세계를 하나의 길로 하자는 필수. 그래서 하나, 둘, 세 번째. 국제평화고속도로, 인터내셔널 하이웨이를 건설해서 세계를 일생활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네. 얼마나 세계가 평화롭게 되겠어요? 아까 처음에 내가 시작했잖아요. 한반도가 유일하게 이데올로기 선으로 남아있거든요. 그 세계가 하나로 엮어지고 그 중에서 남과 북이 신통일 한국을 건설하게 되면은 평화스럽게 이렇게 돼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문선명 앞에 나왔었잖아요. 예. 30년 전 충남시 함주군 그러니까 마진 김일성 거기서 평제위기를 맡고 하나, 둘, 셋, 네 개를 이렇게 했거든요. 이걸 이어받아서 더 발전시켜보는 게 신통일 한국론입니다. 이러다만 세계가 하나로 평화스럽게 살 수 있고 또 우리 이데올로기 섬을 벗어나서 우리 남북도 평화스럽게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뭐냐? 바로 공생, 공의, 공영, 공의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한 신통일 한국이 건설되어야만 하겠다. 마지막 결론 삼아서 우리 민족의 자주성 확립, 교류 협력이 적절. 한반도 문제가 곧 우리 민족의 자족적, 민족이라고 할 때 적을 써서 제가 자족적이라고 했어요. 자주적 문제라는 인식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민족의, 네? 우리 민족의 뭐예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선언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문선명 한학자, 김일성을 만나고는 그 운동선언에 북경으로 와가지고 북경 공항에서 첫마디가 그 말씀이었었습니다. 나는 민족적 사명을 떼고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왔노라. 세계를 향해서 선언을 합니다. 네. 북경공항의 정식 이름이 수도공항이거든요. 그 수도공항, 지금은 이제 거기 뭐 난방도 잘 되고, 이게 잘 됩니다만, 30년 전 북경 수도공항은요, 추워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공항 안에. 지금이야 뭐, 지난번 88 올림픽 지나면서
어마어마하게 새로 다 뜯어붙였어요. 그래서 뭐 여름인지 겨울인지 별도로 없을 정도로 폭경 공항이 지금은 뭐 사람이 워낙 많이 살기 때문에 우리 여기 저 인천공항이 터미널이 2개 있죠? 제1터미널. 북경 그 국제공항은 터미널이 4개입니다. 워낙 많이 비행기가 뭐 세계 각국에서 드나들고 인구가 모이기 때문에 4개 공항에서 처리를 해요. 아주 자동화 시스템으로. 지금은 가면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딱. 저 때는요, 정말 엄동설화였었어요. 내가 수기 되기 전에, 그때는 뭐 인천공항 없을 때니까,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홍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하루를 자고, 겨우 이제 표 얻어가지고, 표 옛날에 딱지비자라고요. 딱 비자를 제대로 안 주고, 우리 패스보다 노란 딱지 하나 이렇게 붙여줘요. 그거 붙여주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그 딱지 떼가면 어디 갔다 왔는지도 몰라. 학교에서 이렇게 심화사 비자 받아가지고, 이제 마침 이제 북경대학에서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고 들어갔는데, 얼마나 추운지 북경이, 발도 떼서 귀가 내빈지 남역인지도 모를 정도로. 근데 지금은 뭐 완전히. 공항 자체가 이렇게 추우니까 밖에는 뭐 말할 것도 없겠지. 그러나, 한반도 문제는 우리 민족의 자족적이고, 그리고 자주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우리가 해야 할 거예요. 이것을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이 인식 하에, 소위 해방, 1945년 8월 15일, 나는 그래서 소위라고 붙여요. 45년 우리 광복절 해방됐다고 좋아했습니다만, 해방, 35년 만에 해방됐는데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 버렸습니까? 미 군인들이 들어와서 미 군정 3년이 계속돼 버리잖아요. 해방된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꼭 소위라는 말을 붙여요. 이 해방의 상황에서 다양한 종교적, 지역적, 계급적, 이념적 편향을 넘어 민족 분단의 비극을 막아서 통일된 우리 민족 국가를 건설하고자 한 김구 선생, 무사 김기수 선생, 그 외에도 선지자들이 많아요. 그 선지자의 정신사상을 이어받은 문선명 한학자 총재의 신통일 한국론을 받들고 우리 민족과의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통일? 저는 사실은 오늘 읽어져서 그 앞에 제목이 통일공감 아카데미라고 이렇게 해놔서 참 제가 공감을 가졌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하는 통일공감 아카데미. 통일하자는 게 아니잖아. 통일 지금 엄두도 못 냅니다. 통일에 대한 공감이라도 우리가 갖자. 그 핵심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역시 우리 민족 간의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딱 막혀 있잖아요. 안 해요, 서로. 항상 양쪽이 서로 핑계는 뭡니까? 현 상황 이야기예요. 유엔 제재가 있다. 미국 제재가 있다. 이거 말고도 인도적인 문제, 민족적인 문제 할 수 있어요. 안 하잖아요. 핑계는 항상 미국 제재, 유엔 제재, 그 꽝꽝 얼어붙었던 동토의 땅을 무슨 한학사 총재는 목숨을 걸고 가서 회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냈잖아요. 그 30년 세월이 지났는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소위 해방이 돼가지고 민족 분단이 되게 생겼을 때 백범 김구 선생이라든지 우사 김우식 선생 같은 분들은 집어치고 어떻게든지 분단을 막아보려고 파리 국제회의다, 인도까지 또 같이 가서 노력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안 됐잖아. 그러나 그 정신만을 나는 그렇게 봐요. 이어받은 분이 역시 문선명 한학사 총재의 신통일 한국론이다. 그래서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 협력이
경기 분야, 학술 분야, 문화예술 분야, 농민 분야, 산업 분야, 얼마든지 교류 협력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참여하고 있는 게 북한이 막 산이다 이렇게 헐벗었다고 우리는 자꾸 욕만 할 게 아니야. 거기다가 딱 과일도 심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그것에 참여를 한 지가 지금 조금 됐습니다. 중국, 몽고, 일본, 북한, 함께 해서 나무 심기. 북한에다가 그래서 묘목 갖다 주고, 그래도 과일나무 주면은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변에 들어가서 홍춘에 바로 지나면은 거기가 낮은 선봉지구거든요. 그쪽에 사과나무, 묘목 보내기. 네. 이거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안 하는 거예요. 네. 내가 그들을 사대. 몇 사람들이, 그래도 민족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그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 협력, 경교, 학술, 문화예술 분야, 농민 분야, 수산업 분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쓰고 말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정말 우리 민족의 자주성 확립을 위해서 여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니 뭐 회의하고만 해야 됩니까? 북한의 지방자치 저 시골 촌 못 산다고 욕만 할 게 아니라 여기서 좀 뭔가 만들어 가지고 농민 분야 여기 저 한국이니까 수산업 분야 서로 북한에도 저 개발구역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하는 구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시간이 다 됐다고 그래서 자꾸 사인을 줘서요. 이제 저도 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는 사실은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늘 저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가 강의는 안 하거든요. 토론식으로 늘 하지. 질문받고 질문하고 왜 그러냐면 사회과학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 생각하는 건 나는 한 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얼마든지 다른 생각을 하면서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질문하고 질의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사회과학은 정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학생들한테 나의 선언하고 내가 하였습니다 하는데 씀할 때 손 들고 질문해라. 그러면은 나하고 같은 학생인데 저런 것에 대해서 그 학생은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뭐 다 알 것도 자기네들끼리 토론하고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게 사회과학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데 이제 시간이 여기서 자꾸 또 그래서 질문은 제가 안 받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은 여기 저 선생님이나 선생님한테 연락하면은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제가 언제든지 응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념적 편향을 넘어서 우리 민족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던 백범 김구 선생님 그리고 우사 김규식 선생님 등의 정신 사상을 이어받는 문선만 한학자 총재의 신통일 한국말을 받들어서 우리 민족 간의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강연해 주셨는데요. 열정적인 강연을 해주신 김 총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저 강연입니다. 평화와 번영을 심다 함께 키우는 통일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최복화 회장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최 회장님은 2003년 탈북한 후에 2011년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부천시에서 지금 정착하고 계십니다. 그간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널리 알리는 한편 봉사단체인 부천 한마음의 회장직을 맡으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 회장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북한, 중국, 한국 이렇게 3개국에서 생활하면서 제가 겪고 이렇게 좀 체험한 걸 뭐 제 나름대로 좀 들어봤습니다. 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 금방 와서 2018년 4월 27일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그 전문점에서 만날 때 되게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평화 번영을 심다 보니 소나무도 같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저는 뭐 최근 한반도 정신이 많은데 두 번째는 뭐 이렇게 중국의 글로벌 전략과 한반도 정책. 세 번째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변화에 대해서 썼고, 다섯 번째는 한반도의 비전과 과제에 대해서 썼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게 좀 많이 좀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이제 남과 북의 평화의 바람이 불어왔죠. 이렇게 평창동계 올림픽도 같이 했고, 남북 정상회담, 남북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착공식도 진행했고요. 이렇게 판문점처는 4월 27일, 5월 19일 평양 공동선언, 남북 미정상회담도 했고, 근데 2020년 6월 북한에서 대북 우리 한국에 있는 탈북단체들이 대북전단지를 뿌린다는 그걸 이유로 삼아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이때 통일부에서 피해액을 102억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폭파했죠. 그리고 2020년도에 그 조선노동당 장관 75억을 받으면서 김정은이 연설할 때 그래도 우리 다시 2018년도 4월 27일에 남북정상이 두 손을 잡은 것처럼 다시 잡기를 기대한다면서 연설을 했었습니다. 여기는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되게 좀 다 비슷한 거라서 시간 상관계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는 주변국의 한반도 정책인데 여기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몇 개를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근데 좀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런 정책을 했고, 중국은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일본은 이렇게 했고, 러시아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진짜 최강국가 4대 국가의 가운데 끼어서 엄청 우리 한반도의 통일이나 정세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제가 좀 집중적으로 할 거는 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북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건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원래 뭐 경제난 뭐 자연 피해 이런 게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북한은 이 북중 국경에서 경제적인 수익 경제 활동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코로나 때문에 국경을 봉쇄하다 보니까 삼중고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시장화가 가속화됐고 통신이 발달했고 한국 문화에 대한 경험을 하고 싶은 이 청년 세대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고난의 행군 10이라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10이라는 이 특별한 환경이 나타났는데 이때 북한 주민들은 장사, 소토지라는 게 산에 이렇게 나무 있는 걸 다 베고 거기 뿌리를 뽑고 거기다 이렇게 땅을 하는 겁니다. 밀수, 저도 밀수하다가 왔는데 이게 개인 수공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방식으로 살았죠. 이렇게 그러면서 경마당이 발전했고 다락밭도 생기고 평양이랑 이
좋은 국적이 북한 전체에서 청마당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장들이 이렇게 나왔고, 북한에 있는 대표적 종합시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평양 종합시장들. 그리고 이렇게 김정은 시대에 스마트폰과 전국적인 이동 통신망 확대로 시장화 현상이 가속화됐고, 이렇게 한국의 드라마, 영화, 노래, 중국을 통해서 외부 문물이 유입되면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한국과 달리 그런 문화적 생활에 대한 주민들의 통제가 대단히 심합니다. 이것은 2021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북한에서 중국 한율, 그다음 휘발유, 경유, 백미, 옥수수, 그다음에 미국 달러하고 한율 시세를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동력이 되게 심하지요. 보면 이 중간에 쭉 들어간 데가 어떻게 하면 여기를 버리법에다가 이렇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8.4 강대를 하면서 유일하게 경제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식했고, 그리고 성공 정치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신으로 이렇게 노선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 국민들의 인식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통일 선호도가 2018년도에는 46.5%였는데 2020년도에는 31.6%로 감소했고요. 분단 선호도는 27%에서 37.2%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대별 조사표인데, 여기도 보면 좀 부정적인 방면으로 좀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관심도 좀 다소 부정적으로 나왔고,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그걸 제가 좀 적어봤는데요. 북한을 그냥 막 거짓말을 이렇게 균형 있게 보면서, 그리고 분단 현실에서 우리 북한이 연계의 대상이긴 하지만 또 동시에 협력의 대상이라는 걸 잘 이렇게 이해하면서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과 북은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통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사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북한을 이해하면 좀 더 접근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냥 북한이라는 나라가 여기서처럼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일이 맞는 게 아니고, 오직 유일하게 조선 중앙 텔레비전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도하는 내용이 전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50%는 믿고 50%는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 많죠. 여기 이렇게 북한을 또 이렇게 보편적 가치에 근거해서 잘 이해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비전과 과제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이 한반도 정책이 평화 최우선 추구, 상호 존중의 정신,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대 비전, 3대 목표, 4대 전략, 5대 원칙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과제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계 구축,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 및 연대 통일 구현, 다양한 분야의 남북 교류 활성화, 북한 인권 개선,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대화 재개 및 제도화를 통한 남북관계 재정립, 북한 이탈주 및 생활 미착륙 정착 지원, 평화의 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 역량 제고. 저기 부천 한마음회가 활동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마지막 두 개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여러분들이 간절기로 보셨나요? 저는 원투를 다 봤는데 투도 재밌고 뭐 좀 인상 찍은 게 많은데 원에서 좀 대단한 메시지를 저는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배우가 말하는 분단 국가 국민들은 분단 올라가네요. 분단 그 자체보다 분단을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자들에 의하여 더 고통받는다. 저는 저 메시지를 보면서 영화에서 배우들이 영화를 되게 잘 풀어낸 영화인데 어떻게 하면 남과 북의 정상들이 이 남과 북의 정치인들 아니면 이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대 북의 그 정치인들이 정치적 야심을 좀 버리고 좀 한 발씩 더 양보하고 이렇게 다가가다 보면 통일에 좀 한 발짝 조금 다가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남북 분단이 우리한테 이런 영향을 준다고 적어봤습니다. 예. 한반도의 무료 분쟁 가능성을 주고 분단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동질성을 잃어가는 민족적 고통, 북한의 경제 침체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수많은 이산가족과 납북자 가족의 고통과 슬픔, 이산가족 신청자 14만 3천여 명 중에서 생존자가 4만 9천여 명이 됐다고 2020년 12월 말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통일이 유익한 점을 좀 주고받는데요. 이산가족 및 북한 이탈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설하고 민족 공동체 건설을 이루면서 언어, 문화, 역사 등을 공유한 민족 동일성도 회복하고 오랜 분단으로 인해 훼손된 민족 정체성을 복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을 이름으로써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제거를 통해서 평화가 정착되고 세계 평화의 인류 공용에 기여하는 중심국가로 대한민국이 우뚝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단 구조에 따른 부의 안정성을 극복하고 분단 비용, 사회적 비용들을 절감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국가 신용 등등 및 브랜드 가치 향상, 국토 면적 확장 및 인구 증가로 매수 시장 확대, 남북한 시너지 효과 창출, 물류, 교통 중증지로 구성하는 다양한 편익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유익한 점이 많은 통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면서 안젤라 데이비스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잊지 마라,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 우리 남과 북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의 도장을 찍으면서 그 전에 이미 6.25 전쟁하면서 본격 상반이 미국이 일어났고 또 70여 년의 분단 역사를 거치면서 이산가족 이탈 주민이라는 아픈 집단도 만들었고 남과 북이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데서 서로 다른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서로 다른 이념 아래 엄청 높은 장벽을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장벽이 높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해가는 교류를 다양한 방면에서 해 나가다 보면 그 높다고 생각했던
그 벽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일을 한 걸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 다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평화의 싹을 틔워 남북 평화공동 공동 동행을 이룩합시다. 예. 우리의 사원은 평화통일은 꼭 이루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